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코로나 라이브를 보면 여전히 확진자 수는 거의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오늘 아마 최종적으로 마감이 돼야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900명 이상의 확진자 수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됩니다. 이제 오늘부터 해서 내일부터 쭉 연휴죠. 연휴고 연말이 또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의 주식시장에서도 그 외국인 기관 양 주체 할 것 없이 어찌됐건 한 주체는 이제 배당락까지 어떤 종목을 사서 배당을 좀 받을지에 대한 이슈로 종목을 좀 선정을 하고 있을 테고요. 또 한편은 최근에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 위주로 그 수익 실현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외인들이 좀 많이 받쳐줬었는데 그런 움직임을 결론적으로 1월 그리고 2021년에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에 중심적으로 좀 투자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당장에 이제 다음 주까지 12월 말까지는 상당 부분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수준의 조정을 불가피하게 받을 것 같고요. 아마도 배당락일 다음날 그러니까 29일 정도부터는 다시금 또 상당 부분 기관 투자자의 이 매수 자금이 여러 종류의 섹터에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제약바이오 주식들을 상당 부분 많이 좀 매도가 나오고 고점에 있는 제약바이오 주식들 특히 많은 수급이 들어오면 상당히 끌어올렸던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눌리고 매도를 많이 좀 하방으로 좀 당했죠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그 이슈가 이제는 배당이죠. 그래서 배당에 대한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당 부분 좀 수급이 들어온 것도 있고 아울러서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그 이슈로 그쪽 섹터에 또 자금이 좀 몰렸다라고 우선은 좀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금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. 그죠? 보시면 딱 봐도 그냥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, 셀트리온, 뭐 삼성물산, 알테오젠 해서 쭉 많이 보이고요. 얼핏 봐도 지금 뭐 알테오젠, 뭐 셀트리온, 녹십자, 셀리버리, 그죠? 시젠, 셀트리온, 제약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좀 보이고요. 반면에 이제 어제를 반면에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이 전체 시장에서의 최상위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을 본다면 특히 기관의 순매수 종목에는 단 한 종목도 이 제약바이오 주식이 없어요. 없고 아울러서 이 외국인 상위 종목에서도 그나마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제약 정도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상위 한 15개 뭐 이 정도 종목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이 밀렸을 때에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어제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밀렸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수급들이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많이 좀 들어왔죠.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. 제가 보는 그 생각은 뭐냐면 지금 당장에 어쨌든 그렇습니다. 이 주식시장에서 2020년은 뭐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. 2021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 조금 바닥권에서 차곡차곡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아마 2020년에는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시세를 준 만큼 2021년에는 뭐가 됐든 어떤 하나의 섹터 혹은 몇 개의 섹터를 가지고 상당히 좀 자금이 강하게 몰리면서 쭉 또 끌어올릴 거란 말입니다. 그래서 그런 종목을 지금 찾는 작업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관에서도요.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. 나는 생각들로 나름대로는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움직임을 가져갈 텐데 그렇습니다.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로나 이슈도 이슈지만 2021년에도 기존에 있었던 그 각각의 회사들이 그들의 어떤 그 코로나를 제외한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가치와 밸류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을
중요하게 볼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자금을 지킨다, 투자하면서 자금을 지킨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너무나 변동성이 강한 종목을 하단에서 사면 추가적인 상승했을 때에 어느 정도 안심 있고 안심을 좀 가지고 들고 갈 수가 있는데, 대부분의 어떤 제약바이오 종목들, 꽤 많은 종목들은 뭐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쭉쭉 뻗어갔다가 도전 국면에 돌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그 새로운 종목들의 이슈와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,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점점 더 구체화되고,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진단키트 무슨 뭐 테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? 너무 많았죠. 뭐 교육, 비대면, 뭐 제약도 그렇고요, 치료제, 뭐 백신, 기타 등등.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물론 어떤 유의미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들은 여전히 2021년에도 추가적인 상승 혹은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움직임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, 2021년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 2020년과 같이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당장에 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조금 밀리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매도하시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지라인이 어느 정도 확보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들고 계시면서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올 때에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, 아울러서 이제 1월부터 다시 한번 시장이 강하게 좀 달아올릴 텐데 1분기죠. 그러니까 한 3월까지, 그때 정말 어떤 종목들이 세게 가는지를 1월 초입에 정말 잘 고르셔가지고 움직임을 좀 같이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.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. 우선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 시젠은 보면 코스닥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시젠이라는 종목이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외국인도 시젠 한 125억 정도 사줬고, 기관도 13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. 상당 부분 그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, 셀트리온 헬스케어, 알테오젠, 시젠, 메드팩토, 제넥신, 셀트리온 제약, 레고캠바이오, HLB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샀어요. 어제와는 완전 다른 움직임을 가져갔다. 그죠? 이 시젠이라는 종목은 물론 진단키트에 대한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를 상징하는 종목이고, 일정 부분은 제약바이오 종목과도 같이 어떻게 보면 움직인다라고 볼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해서 어제 엄청나게 눌린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밀렸잖아요. 계속 좀 밀려주고, 그리고 나서 오늘 다행히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다.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, 단순히 이제 수급만 봤을 때에는 외국인이 담긴 담고 기관도 팔았다 샀다 하면서 뭐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어떤 생각이냐면, 자, 그렇다면 시젠이 2021년에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진단키트를 판매할 것이며, 그 사업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느냐. 코로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에서 이 종목이 받는 탄력성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 자체 내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뭔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. 그렇다고 했을 때는 회사 측에서 어떤 과연 움직임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최소한의 이 주주분들에 대한 이 믿고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 배려를 한다면, 제 생각에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이거든요. 뭐 코스피 이전을 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, 뭐 대차에 대한 어떤 공매도 치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킨다든지, 아니면 충분한 자금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그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간다라든지, 조금 더 어떤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동사와 같은 비슷한 사업군에 있는 다른 어떤 키트를 개발하는 회사들을 뭐 인수한다라든지, 그리고 좀 사업적인 부분들도 감안을 하면서 가져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. 아니면 뭐 무상증자를 한다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나와야만 투심을 돌려 세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 구간대에 MSCI에 편입되면서 그 이슈를 가지고 상당히 그 외국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만,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
누가 봐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지 라인을 테스트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겠지만, 그 나오는 반등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전고점까지 랠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재료만으로 가지고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.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개인들의 관점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관점에서 이 종목이라는 시즌이라는 종목이 진단키트로서는 대장이 맞고 정말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, 그 진단키트의 활용도가 코로나에 국한한 어떤 그 이슈에 대한 진단키트 활용도로 인해서 엄청나게 매출과 이익이 달성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추가적으로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,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은 이 시장에서의 투심은 약화됐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, 여러분들. 여기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 어제 같은 움직임으로 깼다,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,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? 지금 이 종목 투심이 급격하게 무너져 가지고 지지라인이 딱 정해지기 전까지는 정말 쭉쭉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, 오늘. 그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오늘 이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줬어요.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주 월요일날에, 그죠? 지금 뭐 예년 대비해서는 15배 배당이 증가해서 100원에서 1,500원이 됐습니다만, 그 배당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 종목을 많이 배당 때문에 들어올 수 있나?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에 낮기 때문에 그렇게 배당에 대한 아주 메리트가 크다고 보진 않거든요. 단순히 작년 대비해서 곱하기 15배가 된 거죠. 그렇다고 하면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오늘의 이 반등은 어떤 뭐 배당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 시즌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. 저는 보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해주는 움직임? 이 정도쯤이면 저점에서의 어떤 그 반발 매수가 들어온 듯한 움직임? 그리고 개인들은 오늘 시초에 상당히 눌렸기 때문에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매도를 한 그런 상황. 심리적으로 오늘 오전에 이게 이렇게 빼버리는 이 상태에서 여기서 공포거든요. 이거 전저점 깨지나 이런 느낌 나옵니다. 17만 뭐 후반대였잖아요, 그쵸? 이게 지금 깨지나 싶은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다시금 이제 저점 라인을 좀 잡고, 그죠? 다시금 이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인지 아닌지는 다음 주 시장 월요일하고 뭐 화수 정도만 보면 나오지 않겠느냐. 여기를 만약에 버티지 못하고 밀린다면 그때는 정말 좀 투심이 더 악화돼서 상당 부분 매물이 좀 쏟아질 수도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물론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가겠지만, 이 정도를 그 시즌이 밀리면서 지금 잘 이제 오늘 버텨줬고, 조금은 약합니다. 사실은 오늘 장중 최고가일 때는 요 음봉을 좀 먹는 캔들이 나왔었는데 그 정도는 못 갔거든요. 그래서 최소한의 그 하락하지 않는 봉으로 다음 주가 좀 27만 뭐 9천원 18만원 정도를 마감을 잘 해줘야만 1월에 다시 기관의 자금들이 상당 부분 포트를 조정하면서 또 이 종목들 시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들어온다면 그때의 한시적인 어떤 반등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연말까지 과연 이 양봉 이후에 또 밀어버릴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, 혹여라도 그렇게 된다면 투심이 급격히 좀 악화될 수가 있다. 반면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움직임이거든요. 이렇게 빠지고 나서 살짝 지금 요렇게 들어주고 나서 급격하게 빼서 다시 한번 바닥을 좀 체크해 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, 그죠?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빠지면 이거 저점을 어딘지 모르고 더 밀릴 수 있단 말이죠. 이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럼 21만원 20만원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나? 라는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도 있고,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봐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렇지만 이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비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.
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지금 양봉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밀리면 굉장히 투심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근거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21만원 정도 라인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고 한 지금 벌써 2번 정도를 치고 나서 밀렸잖아요. 이거를 만약에 다시 들어 올리면서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. 저는 아직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유에는 뭐냐면 우선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투자를 할 때에 최소한의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무제표상의 어떤 그 요인들, 그리고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가치라든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잡주들, 가벼운 종목들은 그런 하방 경직성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세 혹은 뭐 저가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. 우리가 저렴한 종목들을 사가지고 슈팅 먹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 그 슈팅 먹은 후 음봉으로 밀리는데 그거를 잡아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옵니까? 아니죠, 여러분들. 오히려 이런 어느 정도 이슈가 있고 괜찮은 종목들이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렇게 들고 나서 여기서 밀었는데 쓰리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가 주는 거죠. 여기가 이제는 상당 부분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, 하방 경직성이 확실히 확보가 된 지지라인이 되는 거고요. KMW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얘도 지금 이렇게 쭉 갔다가 밀고 나서는 한 이 정도 라인까지 지켜주나 했는데 여기서 더 밀려버렸거든요. 결국에는 이 302평선을 지지라인으로 딛고 그리고 다시 급격하게 좀 올라와 줬습니다.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얘는 하방 경직성이 따지고 보면 이 302평선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약간 추세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만약에 이 KMW는 여기까지 밀리면 사면 수익인 겁니다.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런 나름대로의 종목마다의 어떤 움직임 패턴이 있는데, 그죠?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 정도 앞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눌림을 받으면서 움직였던 역사가 있고, 지금 한번 눌림을 받았고, 여기서 지켜준다면 여기가 하방으로 지켜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원래는 이 구간에서 그런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길 바랬었고, 원래는 여기를 근데 깨지고 나니까 여기서 되기를 바랬었고, 그죠? 여기가 깨지고 나니까는 그 다음 라인 구간은 여긴 겁니다. 여기서 결국에는 다행히 반등을 좀 해주면서 올라왔고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갔다. 뭐 이 정도면 거의 같은 라인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잘 버텨줄 수가 있는지, 확실한 어떤 이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주면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이슈를 뭔가 붙이면서 갈 수 있는지,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시젠에 대한 종목이 참 쉬운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. 이 종목이 쉬운 종목은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매매에 있어서 뭐 못하신다 잘하신다 그런 걸 떠나서 저라도 이 정도 라인이었으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파 시도하고 밀렸다가 한번 찍고, 이거를 사실 뭐 매물소라고 봐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누가 봤을 땐요. 한번 더 찍고 이번엔 가겠지 하고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지금 이 구간에서.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돌파를 좀 하면서 한 35, 40까지도 갈 수 있겠다, 한 10% 정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, 그렇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 종목은 아시겠지만 실적이 깡패인 종목이고 11월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.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얘가 투심이 좀 돌아오면서 기관과 외인의 수급도 같이 붙어줘야 되고, 그렇게 돼서 이 17만 9천원 18만원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게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라고 보고, 그런데 정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면 조금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조금 약하죠. 0.59%니까 약보합 수준입니다. 거의 뭐 장중에는 꽤 갔었는데 결국에는 좀 종가쯤 가면서 밀렸어요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, 요 구간대에서 확 밀어버렸거든요. 지금 1시 반 정도 되면서, 그죠?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보면 1시 반 정도 때면은, 그죠? 코스닥에서 오늘 뭐 외인과 기관이 많이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냥 내리 팔면서, 그죠?
내리팔면서 오늘 상당 부분 물량들도 또 많이 나오고 물론 그렇습니다만,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시즌이 정말 이 여기서 라인이 좀 지지가 정확히 되면서 버텨줘야만,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이 구간대가 지금 위험한 구간대까지, 그쵸? 여기 이렇게 빠졌던 이 구간, 이게 상당 부분 저점이잖아요, 여러분들. 이 구간까지 지금 뭐 다시 지금 이렇게 추세 돌파하면서, 이게 지금 제가 분봉 3분봉상으로 122평선인데 요 122평선 윗구간에서 놀아야 되는데요, 사실은 놀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또 밀리면서 다시 또 깨졌거든요. 다시 돌파 시도했다가 밀렸단 말이죠. 반드시 이 뭐 제 기준이지만 저는 뭐 요 분봉으로 봤을 때 주로 전 120평선을 보는데, 이 120평선 윗구간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쭉 올라가면서 고점을 찍었었고요. 나름대로 226,000원까지요. 최근 박스권에서는 얘도 지금 여기까지 지금 거의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다시금 추세를 좀 돌리면서 움직여야만, 최소 이제 19만원 이상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줘야만, 월요일날 더 밀리면 다시 또 이 18만원 17만원 이때를 다시 또 터치하러 갈 수도 있거든요, 여러분들.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정말 참 반등을 정말 안 주고 지금 연말인 이슈도 걸려있고, 뭐 어찌됐건 뭐 완화됐지만 대주주 양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배당락 관련해 가지고, 그죠?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, 그리고 연말이니까 이제 또 기관들이 물량들을 좀 정리하고 수익 실현하고, 그죠? 그렇게 하면서 또다시 이제 1월달에 대한 종목들 선별 작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, 그 종목 중에 이 시즌이 충분히 2021년에도 이 키트에 대한 이슈로 갈 수 있고, 또 뭔가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고, 코스닥에서 우량주로 지금 현재 불리고 있는 종목인데, 많이 빠졌다, 저가 매수세를 확실히 좀 들어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주체가 있다면, 그렇다라고 하면 들어 올라갈 것이고요. 그게 아니라면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반등에 그칠 것이다, 이런 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,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목이 오늘 제대로 좀 반등 나오나 했는데 정말 실망스럽게 마감을 좀 해가지고 굉장히 좀 저도 속이 상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, 20만원까지는 빨리 좀 뛰어서 올라가야 된다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야지 조금 숨통이 트이지,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움직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,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주말간에 또 좋은 이슈들이 나오는지 좀 살펴보시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